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밤에는 맥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먼저 살펴보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과 외국인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지금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0.05포인트 거의 뭐 보합이죠. 보합 상태로 마감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 마찬가지 양쪽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했지만 기관이 또 매도로 대응하면서 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12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어제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선 최저까지는 이제 올 일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3거래일 용석으로 양봉을 뽑아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다.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여기 지금 20일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음봉이 나오더라도 요 지금 오늘 올라갔던 거에 더 아래로 내려가면 좀 또 안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21선 돌파해서 그렇게 좀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봤던 종목 중 있죠. 자, 오상자이에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자, 이 보시면 그냥 차트만 볼게요.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신호거든요. 지금 이제 요 지지선을 잡고 여기 손절가로 잡고 저 같은 경우는 요런 경우는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조금 의아한 게 거래량이 지금 터지지가 않아서 사실은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좀 게임이들 꼬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면 사실 한번 들어가 볼 법도 한데 좀 그렇네요. 오상자일이 오늘 왜 갔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진단키트가 아닌 다른 쪽에 이슈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뭐 인프라, 위성 관련 인프라에 뭐 88억 정도 규모로 뭐 계약이 체결됐다. 그걸로 이제 간 것 같은데, 이것처럼 시즌도, 다른 이제 진단키트가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많이 가고,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빠르게, 갱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봤던 렛진 닉스도 한번 볼까요? 이 보세요. 랩지노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음봉이죠.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힘들다. 자, 수젠텍. 수젠텍 오늘 그래도 양봉 만들어줬네요. 하지만 이것도 좀 좋지는 않고요. 어제 못 본 거와 마찬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뭐 바디텍 매도도 한번 볼까요? 자, 어제 다 봤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느끼시는 게 있죠. 지금 오상자이에를 제외하고는 시젠, 오상자이에 특히 오상자이에는 이제 호재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갔던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진단키트 중에서 가는 거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그나마 가려고 하는 거는 시젠이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떨어진 것도 시젠이 그나마 덜 떨어졌어요. 덜 떨어졌다 하니까 좀 웃긴데 하여튼 조금 그나마 아직까지는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또 징글징글합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기관 또 팔았죠. 또 외국인만 샀어요. 개인들 근데 계속 이렇게 파는 거는 지금 이제 손절을 하는 건지 익절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익절인지 손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못 참고 손절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 기간이 지금 10 며칠이에요. 이거 11일 아닌가요? 맞네요. 11일 동안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계속.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 달 동안 거래량이 개인이 제일 많이 지금 매도를 했네요. 오히려 개인이 계속 팔고 있다. 기관도 팔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만약에 개인이었다면 좀 불안했을 텐데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뉴스 나온 기사 한번 살펴보고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모더나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없어져야 할 질병이 틀림없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하고 모더나 CEO가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낮은 강도로 유행하되 중증 발전은 드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감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병원균은 5살 아래 어린이들 사이에서만 걱정할 일이 될 것이고 콧물 또는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연구진은 점쳤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감기처럼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모더나 CEO가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감기도 사실 저희가 이제 계절에 뭐 매일 생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좀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이거 마지막 이거를 보시면 자, 풍토병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감기 같은 그런 게 되려면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 2년 동안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올해는 제발 좀 코로나가 잡혀서 우리 일상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뭐 좀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옛날처럼 마스크도 좀 벗고 뭐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CGN 주주 입장으로서도 사실은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미국에서 또다시 변이 2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는 전파력이 강하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와 같은 그런 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자,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 2종 발견됐고요. 하나는 전파력이 강하고 전 세계에서 변이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두 종의 새로운 코로나가 발견이 됐고요. 이 중 하나는 지난 3주 동안 이미 널리 확산이 됐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중 세 가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지난 3주 동안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다. 가장 흔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자리 잡았다. 이미 자리 잡았고 반면에 영국과 같이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 감염자는 아직 한 명밖에 확인이 안 됐다. 영국과 같은 케이스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관심사는 앞으로 이런 변이들 때문에 지금 과거에 지금 뭐 모더나, 화이자, 얀센,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과거 원조 코로나를 이제 타켓으로 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의구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효과가 제발 있어야 될 건데 효과가 있어야 어쨌든 진단도 하고 저희 일상생활도 돌아올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안 없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를 같이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조금씩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사라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진단을 많이 한다 한들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나라가 망하는데 뭐 진단 키트만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은 제가 봐도 사라질 것 같진 않지만 사라져야 된다. 코로나는 사라져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최우선 과제는 변이 바이러스 검출 이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 보시면 뉴스 기사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관심사는 백신과 치료제 변이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리고 그 변이 바이러스 검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은 어찌됐든 검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직장 동료, 제가 이거 말하는 중에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사실이 있던데, 오늘 저희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몸살 기운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PCR 검사와 신속 진단을 동시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진단이 더 많이 됐고, 그분, 다녀온 분의 말에 따르면,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9천 얼마인가 뭐 지불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너무 많아서 병원을 좀 찾아다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진단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하면 진단 받으러 가세요. 진단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안전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최우선 과제는 딴 게 아닙니다. 검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자, 마지막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RNA 측정 기술 국제 인정으로 받았고 K 진단 키트 신뢰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K 진단 키트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코로나19 바이러스 RNA 측정법 여기에 이제 비교 참여를 했나 봐요. 비교 참여했는데 이제 16개국이 참여를 했고 21개의 진단 키트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뭐 동등한 결과값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높았다 뭐 이런 기사가 떴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표준 기준으로 채택이 됐었죠. 근데 뭐 원래 신뢰도가 좀 높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또 어떤 측정 기술이 이게 측정 기술이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즌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진단키트 뭐 불량이 나오거나 뭔가 이제 제품에 대한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좀 많이 불안해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술력이 2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완전 진단 전문 회사입니다. 뭐 뒤늦게 쫓아와서 진단을 하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들어온 회사가 아니라 과거부터 진단에 전문적으로 갖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총평은 자, 내일은 불금이죠. 너무 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 옵니다. 원형 탈모 조심하시고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